네, 오늘은 제 블로그에 올린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투자 단상, 코스피 PBR과 현금 비중, 그리고 손흥정 씨의 책에서 나온 단어 단박하다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월 12일자 기준 코스피 PBR 1.0, PER 11배. 오늘 시장이 조금 더 폭락했기 때문에 PBR은 1 이하로 내려갔을 걸로 생각됩니다. 오랜만에 블로그 재개하고 투자 단상을 남겨봅니다. 1. 단박하다는 것.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쓰신 책을 읽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악착같이 훈련시킨 선수 출신의 가족 코치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이상의 통찰을 선사하는 가족의 리더이자 손흥민이라는 걸출한 선수를 만들어낸 코치더군요. 이분이 쓰신 책의 첫 머리에 아래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단박하다.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사전 속 이 단어 하나에 제가 추구하는 삶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단순하고 심플하게 욕심 버리고 마음 비우고 오늘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손흥정 씨가 좋아하는 것은 축구, 운동, 청소, 사색, 독서 5가지라더군요. 이 5가지만 하면서 매일의 삶을 충실히 채워나간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OCD, 강박적인 실행가 타입의 인물입니다. 이분의 OCD와 손흥민의 재능이 만나서 우리는 다시 한국에서 보기 힘든 희대의 축구 선수의 예술적 플레이를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코스피 PBR과 현금 비중. 손흥정 씨의 글을 읽고 반성을 했습니다. 투자자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단연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떨어지는 칼날을 받고 기도하는 투자자가 됩니다. 욕심 때문에 계좌에 단 1개월도 현금이란 것을 보유하지 못합니다. 투자자의 ROE가 마이너스인데 아무리 많은 주식을 가진들 무슨 수익이 나겠습니다만 욕심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신용, 주식담보대출, 신용미수의 악순환에 빠집니다. 한 번 알코올 중독자는 영원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IMF 2008년에 참혹한 시장 폭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단 10%의 레버리지 투기자조차 살려두지 않습니다. 결국 언젠가 만나게 되는 n 곱하기 0은 0이라는 역사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대두족장님이라는 분이 유튜브에서 주신 조언입니다. 욕심 때문에 비쌀 때 사고 정작 살 때는 두려움에 주식을 사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손흥정 씨는 단박하게 하루를 채워갑니다.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강조합니다. 욕심이 없으면 뻔히 비싸 보일 때 과도한 주식 비중을 경계합니다. 계좌에 현금 혹은 현금성 자산, 코세프 국고채 3년과 같은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발 뻗고 잠을 잡니다. 나스닥이 폭락하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건 페드가 금리를 올리건 인플레이션이 오르건 떨어지건 크게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제조 기반의 소규모 수출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한국 코스피의 장기 ROE는 대략 10% 내외에서 움직입니다. 이를 반영한 코스피 시장의 평균 PBR도 대략 1.0에서 수렴하고 변동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PBR 1.0, 2020년 6월 현재 시장의 수준입니다. 이 경우일 때 대략 주식의 60%, 70% 정도를 자신이 생각하는 저평가 기업에 투자하면 됩니다. 3, 40%의 현금은 1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PBR 0.7에 가까운 폭락일 때 넣으면 됩니다. PBR 1.2에서 1.3을 넘나드는 시기가 오면 이 시기는 바로 2011년 3, 4, 5월 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코스피가 가진 수익력을 고려할 때 중기적으로 부담스러운 시기입니다. 이때는 주식 비중을 30에서 40%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나머지는 단기 채권형 자산을 보유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실력 있는 투자자라면 30, 40%의 비중으로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PBR 0.7배, 0.8배는 역사적 기회입니다.
2008년, 2011년, 2020년 코로나 위기가 그러했습니다. 이때는 공포에 베팅할 때입니다. 하지만 저도 사실 자신 없습니다. 인버스 투자, 풋옵션 투자는 투자자의 마음을 더럽힙니다. 이후 투자자가 울고 전쟁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도 나만 돈을 벌면 된다. 이는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고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플러스 성장에 투자하는 주식 투자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융시장에서 무슨 공자 같은 말씀이냐고 한다면 그것은 투자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자신의 선택은 평소 생활에서 자신의 의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돈이 전부가 되면 곤란합니다. 투자자는 이렇게 시장이 국면에 따라서 적절한 현금 비중을 조절함으로써 욕심을 줄일 수 있고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평균 수익률은 조금 낮아집니다. 하지만 변동성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는 그 정도 마이너스 50% 정도쯤이야 변동성. 나는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보 투자자와 짬밥이 쌓인 투자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경험 있는 투자자는 시장으로부터 계좌와 심리가 난도질 당하는 경험을 해본 투자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와 이성을 믿기보다는 시스템을 만들어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담보합니다. 투자 시장에서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생존입니다. 수익은 생존하면 따라옵니다.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진작부터 이런 수준이었으면 이런 글을 쓰지 않았겠지요. 중간중간 스스로를 반성하고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고자 글을 쓰고 반성합니다. 궁극에는 이렇게 삶과 투자가 하나의 일관성 있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야 벤저민 그레이엄이 책 제목으로도 강조했던 진짜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혼란한 시장에서 잘 살아남아 봅시다.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라면 그냥 한국 시장에서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ETF나 미국 시장에서 RPAR ETF를 사고 푹 주무시면 낮은 변동성과 적절한 수익으로 인플레이션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단박하다. 다시 생각해도 멋진 말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하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었는데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주가지수가 3100, 3200, 3300을 넘나들 때는 모두가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가지야하고 몰빵 투자에 나서고 모든 사람들이 주식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피가 2500이 깨지기 직전이고 고점으로부터 거의 20% 이상 30% 가까이 조정을 받은 지금은 오히려 주식시장이 상당히 저렴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공포감에 휩싸여서 이제 더 이상 주식시장의 미래는 없다. 모두 팔고 있습니다.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시장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 기준대로 상당히 싸다고 생각할 때는 주식 비중을 늘리고 사람들이 모두 한쪽으로 쏠림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현금을 보유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하고자 합니다. 위에 글에서 말한 기준대로라면 당연히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코스피 기준 PBR 1을 깨고 내려오는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평균적인 PBR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장기적인 ROE 대략 8에서 10%를 감안하면은 매년 현재 주가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PBR이 계속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지금 수준에서 코스피 200 ETF를 사서 한 3년 정도만 갖고 있다 하면은 그 미래의 현재 주가 수준은 지난 2020년에 우리가 보았던 코로나 사태나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주가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혀 성장을 하지 않거나 전혀 순자산을 쌓아나가지 못한다는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모두 해결해 주는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 주식과 현금 비중만 조절하면서 주식이 싸게 거래될 때 적당한 비중의 주식을 들고 푹 묵혀두면은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급락할 때 계좌를 열어보면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믿고 자신이 뿌린 씨앗이 잘 커나가는 것을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